안녕하세요. 별이의 독후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입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따라가며 지금의 생각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생각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오늘을 여러 번 지나쳐온 느낌이 들 때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루를 다 써버린 것 같은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래라는 말을 자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이 말은 생각해보면 참 편리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고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은 책임감 있는 태도처럼 들렸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퓨처 셀프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 질문을 꺼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혹시 지금을 미루는 방식은 아니었는지. 이 질문은 처음에는 그다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책장을 넘길수록 자꾸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나중을 위한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버티면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저도 그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해왔습니다. 오늘 하지 않은 일도, 오늘 미뤄둔 결정도 전부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의 선택은 조금 더 불편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 미래를 생각한다는 건 대부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상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상은 지금의 나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어야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의 선택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하면서도 선택은 늘 지금이 덜 불편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책은 하나의 사실을 짚어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은 생각보다 자주 지금을 합리화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의 제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봤습니다. 나중에 하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쓰이기 시작하면 선택을 대신해버립니다.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선택한 것처럼 하루가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우리는 선택을 미루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하루를 넘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서 이유는 늘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유보다 결과를 보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그대로 내일로 넘어간다는 것. 책에서는 미래의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설정은 처음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기억을 전부 갖고 갈 테니까요. 그 순간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우리는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와는 조금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여유 있고,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지금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의 선택을 자주 미래의 나에게 넘깁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도, 오늘 피한 결정도 미래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라고요. 이 믿음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하지만 퓨처 셀프는 이 믿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의심합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반복된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 이 문장은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희망을 뺏어가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이 말은 희망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희망의 위치를 바꾸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보다 더 관대한 사람으로 상상합니다. 지금은 피곤해서 못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책은 이 느슨함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더 관대해질 가능성보다 지금과 비슷한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된 선택 속에서 조금씩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제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 말은 상황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기준을 낮추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이 내려가는 과정은 아주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사건도 없고 큰 실패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단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 다음 날로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그 기준이 나를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이 책은 이 지점을 유난히 오래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 선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위협처럼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늘 크지만 그 기대를 받쳐주는 선택은 생각보다 느슨합니다. 이 책은 이 간극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과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멈춰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저는 미래를 바란다는 말로 지금의 선택을 충분히 덮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미래의 나에게 넘깁니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 미뤄둔 관계, 피해버린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미래의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장면을 조용히 상상하게 만듭니다. 미래의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희망은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지금의 선택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할 수 있다면 그게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조금 불편하지만 동시에 아주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래를 믿는다는 건 미래를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을 조금 더 책임지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파트를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에서 자꾸 멈춰 섰습니다. 나는 미래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가정하고 지금의 선택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 질문을 그냥 옆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 책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퓨처 셀프는 미래를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래를 너무 쉽게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미래를 믿는다는 건 지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설명할 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지만 이 책은 사람을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이 반복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이야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의 제 선택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큰 결심이나 극적인 전환점보다는 아주 사소했던 순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할지 말지, 이 말을 꺼낼지 말지, 조금 더 버틸지, 아니면 오늘은 쉬어갈지.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나를 설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늘 가볍게 이루어집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선택이 사소하다는 건 그 결과도 사소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선택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반복되기 쉽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선택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의 선택이 계속 반복되면 그 선택은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외처럼 느껴졌던 행동이 어느 순간 당연한 방식이 되고 그 방식이 나를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이 책은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기준이 자리 잡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읽을수록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제 기준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떠올리기보다는 방식을 떠올려 봤습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불편한 순간에 어떤 쪽으로 몸을 돌려왔는지. 이 책은 이렇게 묻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가장 자주 반복해왔는가? 이 질문은 자책을 부르기보다는 관찰을 요구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된 방향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하지만 이 책은 정체성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했는지로 쌓여온 결과라고요. 이 관점은 처음에는 조금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지나 결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작동하는 자리를 바꿔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선택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선택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이 선택이 완벽한지보다 이 선택이 내가 반복해도 괜찮은 방향인지를 한 번 더 바라보라는 이야기. 이 기준은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선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반복 가능한 선택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를 읽고 나서 저는 이 질문을 자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선택을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게 될까? 이 질문은 지금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선택을 미래로 살짝 끌어와서 바라보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쉽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퓨처 셀프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항상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파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실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긴장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이 떠오르고 계획표가 생각나고 지금보다 더 바쁘고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은
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해야지라는 말 속에는 사실 지금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퓨처 셀프는 이 익숙한 감정을 아주 차분하게 풀어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실행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결단이나 결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책은 실행을 어떤 행동의 시작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선택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도 괜찮은지. 이 기준은 의외로 많은 것을 정리해 줍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선택이 내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행을 미루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다는 이유.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유보다 패턴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을 미루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관점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행이 어려운 이유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선택을 대하는 기준이 흐릿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작은 실행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작음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의 크기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그 선택이 분명한 기준 위에 있다면 그건 충분히 실행이라는 이야기. 이 말은 실행을 갑자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조금 덜 부담이 되는지, 그 기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행이 눈에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보여야 하고, 주변에서도 알아봐 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 책은 실행의 대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조금 올라간 선택, 불편함을 감수한 결정, 익숙한 방향에서 살짝 벗어난 행동,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실행을 막는 건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실행을 더 늦추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 완벽주의를 조심스럽게 건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대부분 지금의 선택을 미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자주 완벽함을 핑계로 선택을 늦춰왔는지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파트를 읽고 나서 실행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일,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기준을 확인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니 실행은 갑자기 부담이 아니라 태도에 가까워졌습니다. 퓨처 셀프는 실행을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의 문제로 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반복할 것인지. 이 질문이 명확해지는 순간 실행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루고, 여전히 망설이고, 여전히 선택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선택을 대하는 거리감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선택이란 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잘못 고르면 안 될 것 같았고,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퓨처 셀프는 선택을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을 조금 더 자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책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걸 바꾸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라거나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선택을 조금 더 정직하게 보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어도 앞으로의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건 미래의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동안의 저는 미래의 나를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불편함을 미래로 넘기고 지금의 선택은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미래의 나를 조금 다르게 상상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감당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갈 사람으로. 이 관점 하나만으로도 선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거창한 결심 대신 기준 하나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을 미래의 내가 보게 된다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이 질문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게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쉬워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모른 척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이 한 번 더 떠오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조금 덜 미안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을 대충 넘기지 않게 붙잡아 둘 뿐입니다. 퓨처 셀프는 삶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라기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옮겨주는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래를 멀리 두고 지금을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를 지금으로 조용히 끌어오는 방식.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이 책을 읽은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이 당장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을 대하는 기준 하나쯤은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별이의 독후감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